오늘은 무엇을 편집했을까요? 골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의 때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숏게임입니다. 드라이버나 아이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이 기회를 잘 살려야 여러분들이 골프에서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 제15강에서 20강까지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 편집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실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숏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숏게임은 롱게임하고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립부터 셋업, 볼의 위치, 그리고 스윙 메커니즘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숏게임은 앞에서 선행한 샷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숏게임은 미니샷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롱게임, 파워스윙을 작게 하는 것이 숏게임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숏게임은 파워스윙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숏게임은 셋업, 스탠스, 볼의 위치, 스윙 시퀀스, 그리고 스윙 메커니즘, 이 모든 것이 파워스윙과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다양한 숏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굴려서 그린에 올리는 거, 그리고 조금 띄워서 그린에 공이 떨어져서 홀까지 퍼트한 것처럼 굴러가는 거, 이런 것들이 숏게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번 장에서는 숏게임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린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볼이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퍼터 칩을 하고, 어떤 경우에 레귤러 칩을 하고, 어떤 경우에 피칭, 로브샷, 벙커샷, 그 다음에 그린 위에서 퍼팅. 그린 밖에서 퍼팅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텍사스 웨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텍사스 지역은 사막 지역이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그린 밖에서 퍼터로 하는 것이 그 아이언 웨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그린 밖에서 퍼터로 하는 것을 텍사스 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그 다음에 디 오픈이 열리는 링크스 코스 같은데, 그러니까 모래 사막에 바람이 많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 사구에 조성된 골프 코스를 링크스 코스라고 합니다. 이런 바람이 많고 건조한 모래 지역에 조성된 링크스 코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린 밖에서 퍼터를 사용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광경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텍사스 웨지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이제 공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제 세컨샷을 해서 공을 이제 그린에 올리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린 주변에 떨어졌을 때 어떤 숏게임을 하느냐, 이것은 이제 자세한 것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퍼트 칩. 이 퍼트 칩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일 겁니다. 칩샷을 퍼트처럼 한다고 해서 퍼트칩이라고 해서 지금 새롭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퍼트칩. 그러니까 그린 주변에 그 라이 상태가 아주 좋은,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없고 이렇게 해서 언서턴티 구간, 그러니까 불확실한 구간은 가볍게 떠서 가고 그린에 떨어지고 나면은 퍼트한 것처럼 굴러서 홀에 접근하는 퍼트칩이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 칩이 있습니다. 이거는 퍼칩은 20야드 이내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20야드에서 한 30야드 정도 되게 떨어져 있는 상태는 레귤러 칩샷을 하면 됩니다. 공의 구질은 퍼트 칩이나 레귤러 칩이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피치샷. 그러니까 피칭 웨지로 이용해서 샷을 하는데, 이거는 공이 가볍게 떠서 그린에 떨어지고 나면은 런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이제 홀에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좀 그린에 떨어지고 나면은 백스핀이 많이 걸리면서 런이 적게 생기는 이런 구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피치샷이라 그러고, 방가에서 하시는 건 여러분들 잘 하실 거고 벙커샷이라 그러고,
벙커를 넘겨서 그린에 떨어지고 나면은 공이 바로 서게 하는 이거를 이제 공을 탄도를 굉장히 높게 띄울 수 있는 로브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숏게임의 종류는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린 위에 공이 떨어졌을 때 그린 위에서 치는 거 퍼링까지를 숏게임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장에서는 이제 숏게임의 종류별로 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펫칩, 퍼트칩이라고 퍼트처럼 한다고 해서 펫칩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퍼팅 대신 텍사스 웨지를 이제 그린 밖에서 퍼트를 가지고 어프로치 샷을 한다면은 퍼터 대신에 클럽을 웨지를 들든지 아이언을 들든지 클럽을 자기가 좋아하는 클럽을 들고 치면 되는 거예요. 퍼터처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들은 우드를 가지고 이 퍼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퍼터처럼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프런지를 넘어서 그린에 공이 떨어지고 그린에 떨어지게 되면 나서는 퍼터처럼 홀에 접근이 되는 홀에 빨려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샷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성공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이 퍼칩을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퍼칩을 조금 키우면은 레귤러 칩이 되고 조금 더 키우면은 피치 샷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이 퍼칩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예, 칩샷은 퍼터 칩이나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같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은 퍼터 칩보다 조금 더 거리가 먼 것을 치는 것을 칩샷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귤러 칩샷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터 칩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 뭉뚱그려서 칩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분해서 퍼터 칩과 칩샷을 구분했습니다. 그 구분은 거리에 따라서 숏게임을 조금 달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칩샷은 불확실한 지역은 캐리로 공이 떠서 낮게 떠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린에 떨어지고 나면은 공이 퍼링을 한 것처럼 굴러서 홀컵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낮게, 그리고 불확실한 구간만 떠서 낮게 가기 때문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 높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낮게 불확실한 구간을 짧게 날아가는 것이니까 칩샷은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숏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드에서 공을 쳤을 적에 불행하게도 그린 주변에 이제 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는데 라이 상태도 좋고 앞에 지작물도 별로 없고 거리도 가깝고 이런 경우에는 퍼터 칩 아니면 칩샷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런치 주변에 공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그린에 올려서 퍼링한 것처럼 공이 굴러서 홀컵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칩샷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이 그린 주변에 떨어졌을 때 라이 상태도 좋고 여러 가지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홀컵에 붙어서 원 퍼터로 끝낼 수 있게끔 가까이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라이 상태가 좋고 가까울 때는 퍼터 칩 아니면은 칩샷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피치샷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피치샷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칩샷과 피치샷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치샷이란 슬라이드를 보시죠. 일반적으로 밑에 그림을 볼 것 같으면 공이 높게 떠서 불확실한 구간은 탄도를 높게 해서 날아가고 그 공이 그린에 떨어지고 나면은 홀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백스핀이 많이 걸리면서 급격하게 공이 멈추게 되는, 홀 근처에서 공이 멈추게 되는 샷을 우리는 피치샷이라고 합니다. 이런 피치샷은 일반적으로 크랩을
로프트가 큰 클럽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48도나 52도, 56도, 60도. 요즘은 프로들 중에는 72도까지 웨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클럽을 들었을 때 자기의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야드 이내를 숏게임이라고 하는데 피치샷은 100야드부터 약 한 30야드 정도 거리가 남았을 때 사용하면은 유용한 샷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벙커는 대단히 어려운 샷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지만 사실은 벙커의 모래의 상태나 모래의 굵기 정도, 부드러움 정도, 그 다음에 벙커 턱의 높이, 벙커에 대한 공부를 사전에 충분하게 하면은 벙커샷이 일정한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벙커는 지금 그린 사이드 벙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 옆에 있는 벙커를 그린 사이드 벙커라 그러고, 그리고 페어웨이 중간에 있는 벙커를 크로스 벙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스트 벙커는 무엇이냐 하면은 특히 사막 지역이나 링크스 코스 같이 이제 모래가 많고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이 웨이스트 벙커를 두고 잔디가 자랄 수 있는 곳만 물을 주기 때문에 거기만 풀이 자라는, 그린이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이제 웨이스트 벙커로 취급을 합니다. 이 웨이스트 벙커는 일반 페어웨이와 똑같이 샷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웨이스트 벙커에서는 클럽을 모래에 닿아도 벌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의 위치는 어떻게? 손의 위치는 왼쪽 허벅지 앞에 몸과 가까이 두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이 스탠스는 일반 샷보다 더 넓게 스탠스를 서서 스윙이 일어나더라도 몸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몸의 무게중심이 밑으로 깔릴 수 있도록 하고, 체중은 어느 발에? 왼발에 많이 둔다. 그리고 왼발 발끝을 열어라. 열면은 몸이 열린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왼쪽 발끝과 같은 각도로 클럽 페이스 역시 열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세를 가지고 벙커샷을 해서 피니시까지 스윙이 되도록 하면은 클럽 공이 벙커로부터 탈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탈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벙커샷에 대한 셋업 자세를 가르쳐 주고 시행을 벙커샷을 하게끔 해보면은 벙커에서 탈출이 안 되던 분도 쉽게 탈출이 되는 것을 레슨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 준비 자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벙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세를 취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퍼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퍼팅의 용어를 미국 사람들은 퍼링이라고 이렇게 T 발음을 약하게 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시도록 퍼팅이라고 용어를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집중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만큼 퍼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코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퍼팅을 하게 되면, 2퍼팅 이상을 하게 되면은 다른 스코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숏게임을 할 적에 핀에 더 가까이 붙여야 되고, 혹은 세컨샷이나 이 필드에서 샷을 그린에 올릴 적에 좀 더 핀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샷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팅이 잘 되면은 모든 샷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을 목표 방향으로 똑바로 보내야 되는 게, 홀을 향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목표 방향으로 똑바로 보내야 됩니다. 자기가 목표로 했던 방향으로 똑바로 보내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드레스 자세나 그 스트로크나 스윙 자세나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퍼팅은 스코어의 50%다. 이렇게 중요한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잘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퍼터를 평행하게 스퀘어로 직선으로 보낼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선으로 보내기 위해서 왼쪽 손목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 임팩트 시에 팜 그립을 하고 이 퍼터 그립을 좀 굵은 것을 사용을 하면은 손목을 적게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죠. 이 굵은 그립을 사용하면은 왼쪽 손목을 적게 쓰기 때문에 공을 바르게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경주 선수도 이런 굵은 그립을 사용하면서 PGA에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왼쪽 손목을 쓰지 않는 굵은 그립을 선택을 했다면은 지금은 퍼팅하는 자세를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이 셋업 자세는 골프의 40%라고 했습니다. 퍼터에도 똑같습니다. 4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숏 게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적을 받은 게 퍼팅에서 12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장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공을 눈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이 몸에서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퍼팅 어드레스 자세를 사진으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 목과 어깨선이 지면과 평행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면은 이 어깨가 몸에 저항을 받지 않고 몸에 부딪히지 않고 어깨 스트로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체를 목에서 목 부위와 이 어깨 부위를 지면과 나란하게 하는 게 첫 번째다. 무릎은 탄성이 있게끔 약간만 굽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과도하게 많이 굽혀서 눈과 공의 거리를 가깝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다면은 스윙 아크에 문제가 없다면은 눈과 공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공을 어드레스 했을 때 눈 밑에 놓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미간에서 공을 떨어뜨려서 떨어지는 점이 공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간 중앙에서 약간 좌측에 공을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서 클럽이 눕혀지는 라이 상태가 많이 눕혀지는 적어지는 이런 라이 각도가 적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팔로 이용해서 클럽 페이스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을 눈 밑에 놓게 되면은 옆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양 눈이 직선을 목표를 향해서 직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두 개인 거는 삼각측량이 되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측정할 때는 이 눈과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다르다면은 이 눈의 방향이 다르게 보게 되면은 고저차나 거리가 달리 보이는 거죠. 방향이나 거리가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눈 밑에 놓고 양 눈이 일직선으로 목표물을 타겟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눈 밑에 놓게 되면은 팔은 어깨 밑으로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클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예, 퍼팅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퍼팅 스트로크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는 이 퍼팅 스트로크가 일반 샷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퍼팅 스트로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났듯이 좌측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펜듈럼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퍼터를 잡고 어깨로 휘두르게 되면 어깨 회전 각도에 따라서 클럽 헤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시계추처럼 클럽이 자유롭게 어깨 회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펜듈럼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나타나 있는 것은 피스톤 스트로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핀이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로 갔을 때도 클럽 샤프트가 수직으로 유지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팔꿈치가 피스톤처럼 좌우로 움직인다고 해서 피스톤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크는 퍼팅 스트로크는 일반 파워 스윙이나 숏게임과도 좀 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죠. 이게 세 개의 선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퍼팅에서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퍼팅은 라인을 잘 보는 것보다 퍼팅 라인을 잘 읽는 것보다 퍼팅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프로 선수들을 이용을 해서 50%의 퍼터 라인 오류와 10%의 스피드 오류 두 가지를 가지고 경사가 있는 면에서 이제 퍼팅 실험을 해보니까 그 홀에서 벗어나는 거리가 10%인 클럽 스피드가, 볼 스피드가 더 많은 에러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퍼팅 라인은 볼 스피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 가셔서 야, 언니야, 뭐 라인 좀 봐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을 이제 캐디가 그러니까 이 공을 놓게 되죠. 그러니까 뭐 홀컵에서 우측으로 2컵 반 떨어지게 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쳤는데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누구를 욕해요? 캐디를 욕하는 것입니다. 라이를 잘못 봤다고. 그거 맞을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물론 라이를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공을 친 골퍼의 잘못이 더 큽니다.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는 라이를 바르게 봤는데 스피드를 다르게 읽었다는 거죠. 볼의 스피드를 다르게 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볼을 스위스파트로 치지 않고 클럽 페이스가 틀어지게 쳤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연습을 하실 적에, 필드를 하실 적에 이 캐디의 도움은 받지만 그린 읽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퍼팅은 라인을 보다는 볼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퍼팅을 잘하기 위한 어드레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트에 글로 나와 있듯이 퍼팅은 아주 쉬워 보이지만 실패를 했을 때는 3퍼팅이나 4퍼팅이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샷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상실감이 대단히 커집니다. 그래서 퍼팅이 잘 되는 날은 좋은 스코어를 얻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잭 니클라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90% 이상의 골퍼가 오류를 맞는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잘못 놓든 그렇지 않으면 자세를 다르게 서든 잘못 서든 이 두 가지 오류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자세에서 퍼팅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퍼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상 동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 자, 뒷장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퍼팅 어드레스 자세를 요약을 드리는데 왜 요약을 드릴까요? 그립과 퍼팅 어드레스 자세는 퍼팅을 좌우를 합니다. 퍼팅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립은 충분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드레스 자세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를 할 때 이 어깨 스트로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깨의 움직임이 몸에 부딪혀서 간섭이 되지 않도록 상부, 이 척추의 상부를 지면과 평행하게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무릎의 유연성은 많이 숙이든지 적게 하든지 탄성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거는 자신의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좋은 방법을 택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볼은 반드시 자기 눈 밑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공이 예를 들어서 몸에서 멀면은 직선 스트로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크가 돌면서 클럽 페이스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이 반드시 눈 밑에 오도록 위치시키고 손은 팔은 어깨 밑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